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HSK 대표 강사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4월 시험 대비해서 6급 청취를 같이 공부하려고 준비했는데요. 많이들 준비하시면서 역시 어렵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오늘 저랑 공부하는 것들이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어떻게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같이 한번 문제 풀면서 제가 여러 가지 요령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제가 준비한 거는 설명문 문제인데요. 설명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이거 설명 문제구나 라고 바로 캐치할 수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보기에 일정하게 떨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ABCD 보니까 타양위라는 단어가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해석할 거리가 아니고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혹은요 이것과 동의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가시냐면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보기도 파악하시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첫 번째 문제 풀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잠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一、形成太阳雨的原因很多，有的是因为能产生雨的乌云被强风吹到晴天的地方，有的则是因为天气突变，从高空落下的雨还没落地，乌云就已经消散了，这就形成了晴天下雨的现象。 잘 풀어보셨나요? 자, 어떤 소리가 들렸나요? 제 귀로는 요 싱청하고 그 다음에 원인이라는 인수랑 비슷한 단어가 들렸는데 그래서 정답이 D가 맞습니다. 자, 우선 A부터 적어보실게요. 타양위 十分罕见. 이 한제는 드물다라는 뜻인데 우리 6급에서 적다라고 하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적다 시리즈가 있죠. 우선은 4급 때부터 배웠던 취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결핍하고 부족하다라는 취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한인데 이 드물 한자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시면 이 한자는 원래는 그물망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물은 요새는 물고기 많이 잡으려고 그물을 되게 꼼꼼하고 촘촘하게 짜지만 옛날에는 물고기가 엄청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그물을 이렇게 듬성듬성 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 유래가 되어서 바로 한, 드물다라는 한자가 만들어졌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한자는 시라는 한자인데요. 왼쪽에는 벼화가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소리를 담당하는 시왕의 시가 들어갑니다. 역시 드물 희자입니다. 그래서 시여, 시취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어서 모두 드물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지에는 적게 보인다, 매우 적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두 번째, 타양위 인상 농예, 농업에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출현자, 언제 출현합니다? 남방, 남방 지역에서 출현한다라는 뜻이고 마지막, 이것의形成, 형성에는 여주두어, 굉장히 많은 인수, 요소, 원인들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形成이나 인수의 동의어인 단어가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D예요.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짚어보았고요. 본문을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形成太阳雨的原因很多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形成 그리고 原因 인수 동의어죠. 그래서 우선 정답부터 잡는다면 D가 되겠습니다. 자, 이 태양이가 뭐냐면 태양은 있는데 비가 내리는 바로 우리 여우비라고 하죠. 아니면 뭐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라는 그 비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여튼 이 여우비를 형성하는 원인에는 상당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여우더 그럼 이 뒷부분은 뭐겠어요, 여러분? 원인을 여러 가지 열거 나열하는 것이겠죠. 어떤 것은 是因为뭐 때문이냐면 能产生雨的 비를 만들 수 있는 우윤, 우자는 까마귀 우자예요. 그래서 요 안쪽에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눈까지 보인다면 니어, 새가 되는 거고 눈이 사라진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까마귀 우자입니다. 그래서 까마귀 구름, 바로 먹구름이죠. 그래서 비를 만들 수 있는 먹구름이 뭐에 의해서 强风 강한 바람에 의해서 吹到 어디까지 불어옵니까? 晴天的地方 날씨가 굉장히 맑은 곳까지 불어오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날씨가 되게 맑은 곳인데 강풍 때문에 먹구름이 그곳으로 확 몰려와가지고 거기에서 비가 내리니까 바로 여우비가 쏟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은 저 반면에 是因为 뭐 때문이다? 이 날씨가 토변, 바로 돌변하는 거죠. 突然变化 갑자기 변화가 생겨서 从高空 고공에서 落下的雨 떨어져 내리는 비가 아직 没落地 땅에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구름이 있어요. 그럼 이제 구름에서 빗방울이 이렇게 쏟아지겠죠. 그런데 하늘에서 쏟아진 비가 아직 땅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우윤 먹구름이 이미 바로 消散了 흩어지고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먹구름은 없어졌는데 비는 내리고 있는 거지. 这就 이것이 바로 形成了 또 들리네요. 形成 형성했다. 晴天 맑은 날 下
下雨, 비가 내리는 걸 형성하는 现象,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이 이 비는 그 여우비의 형성 원인은 아주 많은 요소들이 있다라는 D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볼게요. 十分罕见. 굉장히 드뭅니까? 사실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罕见 이런 단어가 안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여우비가 내리면 비는 농업과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으니까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농예 소리 들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마지막도 남방 지역이라는 거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면 틀린 거고 소리가 들리면 정답이다. 이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나온다면 밑줄을 그으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요령은 다음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2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도 보기를 보자마자 ABCD에 모두 지어라는 단어들이 보이죠. 그렇다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내가 확인해야 될 포인트다라는 생각하시면서 문제 한번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2. 企鹅的羽毛又细又密，呈鳞片状，不但风吹不进去，就连海水也进不透。此外，它的皮下脂肪也很厚，这些都为企鹅维持体温提供了保障，因而企鹅才能在寒冷的南极生存下来。 잘 풀어보셨나요? 사실 이거 좀 어려웠어요. 그치? 왜냐하면은 소리를 이제 집중해서 들었어. 선생님이 일치하는 걸 정답으로 했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그 단어가 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의미까지 물어보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저랑 같이 공부한 다음에 따로 정리해서 암기까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어인데요. 지어는 바로 이제 남극의 신사라고 하는 제가 좀 모방하고 있는데 바로 펭귄이 되겠어요. 자, 펭귄은 디온 체온이 낮대. 얘 자체에 지금 체온이 낮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삔린입니다. 삔린은 림만 봐도 뭔가 임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옆에 있는 미해주에는 바로 멸종이거든요. 그래서 멸종에 직면하고 있다 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따페이 되는 호응이 되겠으니까 이건 혹시 독해에서도 물어볼 수 있겠죠? 삔린 미해주에 짝꿍으로 꼭 기억하세요. 멸종이 임박했다.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비샤 그 피부 아래에 있는 쯔방 딱 들어도 뭐예요? 쯔방, 지방이죠? 지방이 적대요. 혹시 이게 소리가 좀 들렸어요, 사실. 그치? 그래서 이거를 답으로 고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체크 포인트가 적다였다거든요. 요거 때문에 틀렸고요. 마지막 지어의 위마오는 바로 깃털이죠. 깃털은 넝빵 돌 수 있다. 그것이 위한하는 것을 아마 처음으로는 본 친구들 같은데 위한은 추위를 막다. 막을 얻지 않게 추위를 막다입니다. 그래서 얘 깃털이 그것을 도와 추위를 막아줄 수 있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았어야지 풀 수 있는 좀 약간 난이도가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본문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D였어요. 자, 본문 내용. 지어던 위머. 자, 아까 제가 이거 어려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설명문 같은 경우 내용이 쉽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아침이 지나면 여름, 뭐 저녁이다, 아니 점심이다, 라든지 봄이 지나면 여름이다, 라든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다. 이런 너무 상식적인 내용들은 글을 써가지고 남에게 정보를 알려줄 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6급 정도의 난이도로 정보를 준다라고 한다면 이 본문의 내용들 굉장히 과학적이면서도 또 새롭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신비롭고 놀라운 아니면 좀 전문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면 우리의 급수 단어를 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귓속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왕 이런 느낌? 안 들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립니다. 이렇게 안 들릴 때 여러분들이 의미 파악을 한다? 불가능. 눈으로 봐도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의미 파악을 하겠어요. 그러면 소리를 들릴 때마다 이렇게 밑줄 그어가면서 밑줄이 가장 많이 비율적으로 제일 많이 그어지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어가 지금 들리면서 위마오가 들렸기 때문에 밑줄 이렇게 그어가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계속 볼게요. 지어의 유마오는 요시요미 가늘고 촘촘합니다. 그 다음에 정은 어떤 모양을 뜬다라는 뜻이고 림피에는 물고기도 많이 나오는데 비닐이죠. 그 다음 비늘에 쫑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비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부담 뭐 할 뿐 아니라 바람이 초이 불어서 부진취 들어가지 못한다. 바람이 후 불어도 그 비닐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리엔예 뭐조차도 하이슈에 바닷물조차도 찐부터 침투하여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 하는 거죠? 방어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의미를 파악해서 말 수 있다. 걔를 도와 추위를 막아줄 수 있다라는 D가 정답이에요. 게다가 남극은 엄청 추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물도 못 들어가는데 공기가 못 들어간다. 추운 한기가 들어가지 못한다까지 파생이 되어서 추위를 막을 수 있다라는 D가
D가 정답입니다. 자, 이 밖에도 그것에 여기 이제 함정 나오네요. 비샤, 피부 아래에 있는脂肪, 아까 제가 지방이라고 했었죠. 지방 역시 很厚예요. 그래서 역시 줄 긋는 게 맞아요. 지어, 비샤 들렸다? 脂肪들렸다? 근데 少가 아니고 뭐라고 나왔으니까 厚, 두껍다. 그럼 이거는 아무리 다 들렸어도 이거는 아예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제하시고 지우셔야 돼요. 계속 볼게요. 붙었습니다. 这些 이런 것들은 모두 为企鹅, 이 펭귄이 维持 유지한다. 体温 체온을 유지하는 데 대해서 提供了保障 보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보장을 해줬어요. 이로 인해 이 얘네들은 그 펭귄들은 비로소 말 수 있다. 在寒冷的南极 아주 추운 북극에서 남극에서 生存下来 생존에 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얘네의 체온이 낮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남극이 춥다라는 거니까 T1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빌리미에주는 아예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거는 아예 안 들린 거고 얘도 안 들린 거고 얘도 안 들린 거고 얘는 얘가 들렸지만 틀린 거고 그렇다면 남아있는 게 뭐야? 위머 하나 들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추운 데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추운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 정답이 찍더라도 D 이런 식으로 푸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찍으면서 풀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하는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문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세 번째 문제 역시도 ABCD 보시면은 1차는 단어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것도 설명문이다 라는 예측을 하시면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문제 풀고 그다음 만날게요. 水下机器人又名无人遥控潜水器，是一种在水下作业的机器人。它可在高度危险、被污染以及能见度极低的环境中长时间工作。如今，该机器人已被广泛应用于救灾、石油开发、科学研究等领域。 잘 풀어보셨나요? 이제 이거는 아까 단어들에 비하면 조금 만만한데요. 그리고 이 겹치는 단어가 여기까지 있네. 그러면 거의 반 이상은 안 보는 거니까 마음을 훨씬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자, 우선은 水下, 물 아래에 있는 수중에 있는 찌치런은 기계인간 바로 로봇이죠. 수중 로봇에 관한 소개입니다. 벌써 주제부터가 와 진짜 힘들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정도 난이도의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문제도 여러분한테 한국어로 水下机器人是什么? 한국어로 쓰시오. 이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중국어로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들은 다음에 이 정보가 나왔네 해서 정답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이건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정보가 나왔네 해서 정답을 찾는 건 되게 어렵게 찾는 거고 결국 그 정보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 소리가 들렸네 해서 정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은 뭐 청취가 뭐 별 공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근데 결국 그거예요. 그냥 소개를 해준 것, 그 소개를 제대로 듣고 정답을 찾아라 하는 것이 전체 문제의 유형이기 때문에 들린 대로 정답을 찾으시면 그게 맞습니다. 가끔은 물론 의미파악 문제, 방금처럼 의미파악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따로 정리해서 그 공부 좀 하셔야 되고 그런 문제들의 그 비율을 따져봤을 때는 비율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냥 일치하는 소리 들려서 정답. 방금 전에도 여러분 어떤 소리 들렸어요? 응용 광범 이런 소리 들지 않으셨나요? 정답 그래서 B가 되는 것이었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보기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水下机器人操作复杂.操作는 조작하는 거죠. 조작이 복잡하다. 操作. 읽을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확실하게 안 나왔어, 틀렸어 라고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읽는 것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미 얻었습니다. 광범應用. 광범위한 응용을 얻었다. 즉 광범하게 활용이 된다라는 건데 물론 광범應用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입니다. 이미. 만약에 본문에서 짱이라든지 혹은 루어 이런 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답일까요? 정답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증 이미 벌써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본문에서 짱이라고 나왔다면 장차 곧 미래에 그럴 거라는 거고 루어는 만약에 이렇게 광범하게 활용이 된다라면 가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제를 나타내는 말이 나온다면 거꾸로 짱이나 루어가 여기 쓸 수 있는 거예요. 시제랑 관련 있는 단어가 나온다면 그 시제까지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정말 이미 발생한 건지 아니면 장차 그렇게 될 것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얘의 작동시간, 작업시간이 짧다. 마지막은 안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소리 일정 문제로서 정답은 B였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본문 내용 보시겠습니다. 水下机器人 수중 로봇은 又名又叫又称 다 같은 말이죠. 또 역시 부릅니다. 무인 수중 탐사기 아니면 무인정 뭐 이런 뜻이죠. 수중 무인정이라는 그런 거래요. 이 야오콩치 하면은 리모컨이잖아요. 리모트 컨트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버튼으로 눌러가지고 조절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 아무도 없이 리모컨 눌러가지고 아니면 기계 설비로서 조절할 수 있는 潜水器 잠수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중 무인정을 얘기한대요.
이래요. 이라고 이름을 짓고 역시 그냥 이름이에요. 버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시 뭐냐면 일종의 在水下 물 아래에서 절대로 숙제가 아니겠죠. 그치? 쪼에서 작업하는 거죠. 일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机器人 로봇입니다. 걔는 그만 써도 그의 뜻이죠. 뭐 할 수 있어요? 在高度危险被污染以及能见度极低的环境中 여기까지 걸리네요. 걔는 고도로 위험하고 그리고 오염되어진 및 아울러 能见度 볼 수 있는 정도, 즉 가시거리, 가시도 이런 뜻이죠. 가시거리가 지극히 낮은 환경 속에서 长时间工作工作的时间很长 그치? 근데 아까 여기서 뭐가 나왔지? 很短 됐기 때문에 얘는 틀린 것이 되죠.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루진 오늘날 까이 지치는 까이가 명사 앞에 있다면 这의 뜻이죠. 이란 뜻이고 그 다음 이 밖에도 이란 의미가 있는 것이 词가 있어요. 이 로봇은 이미 被广泛 应用于 해서 C까지 일치했네요. 이미 被广泛 광범하게 应用于 어디에 활용되고 있습니까? 就在 짜이짜는 집 안에 불이 들어왔죠? 이런 한자를 보면 옛날 사람들이 의식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집 안에 불이 온 것이 바로 가장 큰 재난이다라는 재난제자에서 재난을 구조하고 石油开发 석유를 개발하고 科研研究 과학 연구 등의領域 영역에까지 광범하게 활용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파악해서가 정답을 찾는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1차원 소리 나왔네? 그럼 이거는 설명문이다. 그러면 나머지 중에 들리는 걸 찾아봐야지 했더니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광판 여기 광판 그 다음에 인용 들렸네? 정답 B. 나머지는 혹시 의미가 뭔지 몰라도 操作라든지 工作时间 들리긴 했지만 短 이거는 반대였고 不安全 아예 안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버리면서 정보가 주어진 것을 가지고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렵게 얘기하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요새 수중 탐사기 얘기가 나온대요. 여러분 여기 막 펭귄 얘기가 나온대요. 남극 탐사 얘기가 나온대요. 이렇게 접근하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내용적 접근이 아니고 문제를 푸는 요령으로 접근해 본다면 여러분 들린 대로 정답입니다. 이건 임팩트기 얘기하려고 그런 거고 들린 대로 정답이라는 거는 소개되어진 것만 정답입니다. 소개가 되어진다는 거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보기에 나와 있는 제시 단어 중 어느 것이 소개되어졌냐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치하는 소리 있으면 정답. 혹시 동의어가 나오면 그 동의어로 정답. 대신에 동의어는 평소 좀 정리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좋은 점수 따고 이제 잘 6급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환장길 때 다들 좀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모두 끝까지 파이팅 하세요. 자, 再见.